자, 우리가 아까까지 노르만의 이동에 대해서 봤고, 프랑스, 영국, 독일에 대해서 봤고, 지금은 내가 아까 설명을 진하게 한다고 했던 봉건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이들. 자, 첫 번째는 봉건제입니다. 봉건제란 뭐냐? 공토를 매개로, 토지를 매개로 주종관계를 이룬 지방 분권적인 중세 유럽 사회의 제도입니다. 어렵죠, 말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자, 이게 무엇이냐? 이 봉건제가 형성되게 된 배경을 보면 좀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노르만 바이킹족이죠. 그 다음에 헝가리족, 헝가리에 있는 마자르죠.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 등이 침입을 하면서 원래 중세 유럽 사회는 점점점점 있었단 말이야. 이 점점이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외적들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몰려서 오니까 이 점만으로는 대규모 군대를 막기가 힘든 거예요. 자, 이게 중세 한 마을이라 쳐. 중세의 한 마을. 한 마을이 우리가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도 짓고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군대는 점이 아니고 이만큼 올려오는 거예요. 이만큼. 올려오니까 금방 잡아먹히겠죠, 얘네들은.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나보다 좀 더 힘이 센 이 큰 세력에 맞먹을 수 있는 좀 더 높은 세력, 이 제후들, 얘네들과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어. 우리가 있는 마을에 외적이 침입한다면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같이 막아주시오. 대신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봉건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를 매개로? 토지를 나눠주면서 주종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 자체는 요거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봉건제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쌍무적 계약관계라. 쌍무적 계약관계. 쌍무적 계약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전쟁이죠. 싸움입니다. 싸우는 것을 매개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대개어 주군은 밑에 있는 신하를 보호해줘야 돼. 이 주군은 외적이 침입했어. 이민족이 이만큼 침입했을 때 나서서 막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하지 않으면은 이 점이 굳이 얘네한테 충성 다할 필요가 없어. 외적이 왔는데 얘가 군대를 완원해줬으면 충성을 다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뭘 한다? 다른 이만큼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주군한테 가한 게 되는 거죠. 이거를 쌍무적 계약 관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군이 봉신을 보호하지 않거나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던 신하들도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이거는 금방 깨지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인 거죠. 그래서 계약 단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방 분권적인 봉건 사이가 형성이 되는 거다. 이 밑에 있는 신하들은 주군으로부터 뭘 받느냐? 자신의 영토에서 주군의 간섭 없이 세금 징수 알아서 하고 사법권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봉건제입니다. 개념체.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자기보다 좀 더 높은 사람의 군사력을 빌리기 위해서 쌍무적 계약관계를 통해 토지를 매개로 계약을 하는 거다. 이게 바로 봉건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단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기사들 있죠. 이 기사들이 점이야. 그 다음에 몰려오는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제후들이 얘네들이야. 그 제후들이 조금 더 모여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왕인 거죠. 근데 이 시대의 왕은 약간 좀 욕받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왕은. 제후들보다 신분은 높지만 제후들보다 힘이 약하거나 돈이 더 없는 경우가 태반사.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사, 제후, 왕으로 이어진 게 봉건제고, 이 농노들은 뭐죠? 점 안에서 농사를 짓는 노예를 농노라고 합니다. 농사 짓는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게 바로 봉건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의 구전제, 이것도 역시 방송사고네. 조용히들 미안. 그다음 장원의 구조입니다. 이거는 봉신이 토지를 매개로, 그러니까 봉신이
주군한테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받는 게 토지라 했죠 아까. 그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장원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장원은 자급자족을 하는 농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주에 성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촌락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작지에 3포제가 시행이 된다. 돌아가면서 땅의 하나는 경작하고 한쪽은 또 다른 경작하고 하나는 쉬고 이런 식으로 땅을 한 번씩 씌워줘야 되잖아. 그거를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세 개 구역을 나눠가요. 그래서 3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농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사 짓는 노예들 라고 보면 됩니다. 노예들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영주에게 예속된 비자유민으로서 집과 토지 소유는 가능한데 그 영지 안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나 지금 내가 모시는 영주 마음에 안 들어. 나 다른 지로 갈 거라 절대 못하는 거지. 이동의 자유가 없는 노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원의 고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상에서 봤을 법한 그런 중세시대의 모습이 정확히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요 추경지, 휴양지, 충경지 이게 바로 3포제죠. 이게 바로 3포제고 이거는 쉬는 거, 이거는 봄에 경작하는 거, 이거는 가을에 경작하는 거. 그 다음에 영주에 성이 있고 교회가 없으면 안 되죠. 중세 유럽에는 그리스도교가 이 시대 때를 관통했던 종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사는 집. 이거 방앗간이 있고 뭐 재본소 있고 이러죠. 요게 하나의 장원이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의 점인 거죠. 점. 이 점들이 모여서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는 게 이제 제후들한테 쌍무적 계약을 맺는 게 봉건제죠. 그래서 장원과 봉건제는 중세 유럽 사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봉건제를 통해서 주는 게 바로 뭐지? 장원이기 때문이지. 충성에 바치는 대가로 내가 받는 거는 장원인 겁니다. 그 토지를 장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장원의 구조를 우리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봉건제와 장원제, 네, 여러분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은 이것도 방송사고네. 고양이들 미안. 삐 처리해라. 삐. 손 빨리. 화면 조정 중. 야 너무 좋은 거인 거 아니야? 자, 오케이, 고양이들 미안.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내가 로마 때부터 얘기를 했었던 비잔티움 제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도 동로마 제국은 그 로마 제국의 전통을 쭉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바꿔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뭐가 있죠? 재정일치사회라 했었죠. 종교와 정치가 함께 가는 겁니다. 황제가 정치, 군사, 종교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뭐지? 솔리 이제 이거를 황제 교황주의라고 해요. 황제가 곧 교황이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최고 수장이 황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자,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상공업과 무역이 발전했고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 오늘날 이스탄불 지역. 터키의 이스탄불이 여기 콘스탄티노폴리스거든. 여기를 중심으로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고 오늘날에도 지금 여기는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자, 지도상으로 아까 방송사고 나왔을 때 지도의 모습이 이렇게 비잔티움 제국 이렇게 있고 나중에 전성기가 옵니다. 전성기 때 유스티니아누스 제제인데 그 사람은 옛 로마 제국을 거의 다 온도를 장악하기도 한데 역시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조금씩 분열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녹색 부분에서 녹색 부분을 받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 또 어떻게 뻗어나가게 됐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제제죠. 황제죠. 자,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입니다. 이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유지가 되었고요.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옛 로마 제국의 영토 대부분은 아까 카를로스 대제는 물론 시대가 조금 더 뒤긴 하지만 카를로스 대제 자체가 지금 이게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한 100년 정도 지났어. 지나고 난 다음에 동로마 제국에서 나타났던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옛 서로마 제국의 땅을 모두 다 차지하는 거죠. 넓게. 다시 차지를 했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영토 제국 대부분 해보했고
로마법을 다시 모아서 로마법을 비잔틴 제국의 실정에 맞게, 실황에 맞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바꾸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따서 업적을 남겨야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자신의 이름을 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합니다. 로마법을 다시 재집대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거는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에 있고 조금 이따가 사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영토 대국을 회복하면서 이런 법전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유스티니아누스는 누굴까요? 중간. 딱 봐도 얘지. 예전 대랑 모르겠죠? 이분이시지. 여기 있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조금만 흘러서 이제 헤리클리우스 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라클리우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H인데 이거를 그냥 헤라 안 하고 이라 부르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라클리우스 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라클리우스 황제지. 어떻게 보면은. 자, 이 사람은 군관구제. 제국을 31개 군관구 지역으로 나눠서 군사를 감당하게 했다. 음악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둔전제, 둔전병제. 군에 종사한 대가로 토지를 제공했다라는 건데, 물론 이거 둔전제 자체는 이 시기에 대한 라틴어로 썼겠지만 이거를 딱 직역을 했을 때 둔전제가 되는 겁니다. 둔전제 여러분 배웠어. 그치, 조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거죠. 비슷비슷하게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자, 그래서 헤리클리우스 제를 받고 헤리클리우스 제의 모습을 열었습니다. 여기.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다. 지금 그림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레오 3세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성상숭배 금지령.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믿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동상이나 그리스도들을 나타낸 그림을 보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걸 자꾸 숭배하니까 조금 더 그리스도교를 사치스럽게, 원래는 돌을 깎아서 만든 그리스도교가 갑자기 은동이 되고 은동상이 되고 금동상이 되고 이제는 다이아몬드까지 박혀.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상 숭배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로마는 성상 숭배가 굉장히 중요해. 로마도. 그래서 로마에 남아있었던 그러니까 국가로서 말고 시티로서 로마에 남아있었던 로마 교황은 성상 숭배 금지로 내린 비잔틴 제국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그게 중요하거든. 그리스도를 좀 더 높이면서 그리스도교가 좀 더 약간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온다 라고 생각했던 게 서쪽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시티로서 로마에 남아있는 교황. 근데 이 레오 3세는 그게 무슨 소리냐, 마음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면서 이 성상숭배 자체를 금지시킨 겁니다. 이게 동쪽 교회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동 억제사, 대소신을 억제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별표입니다. 별표. 다음 15차시 할 때도 한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왕조가 들어섰다.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마케도니아 아니에요. 그 마케도니아 왕조가 아니고 그 성으로서, 성씨입니다. 성씨. 그냥 김씨 왕조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케도니아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왕에 올랐기 때문에 유지가 됐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왕조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케도니아 뭐죠? 알렉산드로스 대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케도니아입니다. 이 마케도니아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올랐고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뭐 이런 거를 회복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옆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상숭배 금지령. 15차시 할 때 좀 더 강하게 볼 겁니다. 자, 이거는 성상숭배 금지령이 내려진 당시에 이스탄불에,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리스에 있었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림 다 떼어내고 동상 다 떼어내면서 뭘 하고 있죠? 다 불태워봅니다. 굳이 이런 거를 왜 믿느냐?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비잔티움 제국의 쇠퇴입니다. 쇠퇴. 토지 소유가 증가하고 군사력이 약화되고 이민족이 계속해서 침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차 예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십자군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당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힘을 잃고 나서 비실비실되다. 이 십자군 전쟁이 12세기, 13세기, 14세기거든. 그거 시간이 좀 흘러서 비실비실되다가 결국에는 누구한테 한 대 맞고? 얘네들한테 한 대 맞고. 오스만 제국한테 결국에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BC 8세기에 만들어졌고 이게 조금 유지가 돼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가 되어다가 서로마 동로마 분열돼서 서로마는 멸망했고 이 동로마가 비잔틴 제국으로 바뀌어서 또 유지가 되어다가 결국에는 1453년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이민족 침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쪽은 엄청나게 많은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힘이 약화되었고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에서 멸망을 당했다. 라고 하는 거. 이 오스만 제국은 오늘날 터키입니다. 이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터키가 돼요. 터키 공화국이 되거든. 이것도 역시 배우게 될 건데 2학기 때 배울 거고 이거는. 오스만 제국 자체는 1학기 때 배울 거고 그 뒤에 터키 공화국은 2학기 때 배운다는 얘기죠. 그다음 비잔틴 제국의 문화입니다. 그 특징으로는 그리스 종교, 로마 전통, 헬레니즘 문화가 합쳐진 이 그리스 종교가 성상숭배 금지령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 지역의 그리스교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종교가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어느 지역? 러시아, 그 다음에 동유럽 지역 이쪽에,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인데 중앙아시아 왼쪽 지역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종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사상과 학문을 보정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그리스어로 바꿔. 원래 라틴어가 이탈리아, 로마의 고대어였죠. 이거를 그리스어로 바꿉니다. 왜? 이 사람들이 차지한 땅 자체가 그리스 지역과 가깝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를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피아 성당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아야 소피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날 터키에 있는 거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거 이게 지금은 보면은 13차 실험을 아직 안 배웠게 지금 실강 듣는 친구 우리 교용이들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실제로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들은 13차 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이거 모스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맞아. 뭐냐면은 비잔틴 제국이 성당으로 만들었어. 근데 그 뒤에 이슬람 세력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성당 자체를 모스크로 바꾼 겁니다. 돔을 만들고 이게 돔이 아니라 이거 뭐지? 첨탑 같은 걸 세우면서 모스크화 시킨 거예요. 이거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터키에 가면 못 갈 수도 있어. 지금 이게 박물관이거든. 원래는 박물관이란 말이야. 지금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터키의 대통령이었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극단주의 이슬람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박물관인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야. 이슬람의 문화재인데 왜 너가 와서 함부로 들어가서 박물관에다 칭하느냐. 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게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본 것 같아. 네, 터키 이름 바뀌었다는데요. 터키가 이게 바뀌었다고? 네, 티르키예였나? 티르키예로 바꿨다고? 네. 아, 진짜? 네. 진짜? 터키죠. 몰라. 티르키. 언제? 몰라요. 봤어요. 아, 진짜? 내가 터키를 3년 전에 갔거든? 그때만 해도 터키였는데 또 바뀌었나 보네. 이거 내가 찍은 거야. 그 이름 바뀌었다. 터키 제주로? 그러면 터키즈도 이제 티르키예즈가 되는 거야. 터키즈 재밌잖아. 그래서 그거. 오자겠지? 나 유튜브 컨텐츠 했어.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의 문화의 그 양식의 건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불가리아에 있는 겁니다. 불가리아에 있는 성당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네. 여기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세계 명소 100위 안에 들어가는 곳이야. 수도원인데 수도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어떤 불가리아에 있는 딱 봐도 뭔가 비잔틴 양식 같죠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줬습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이. 그래서 르네상스의 영향을 줬고 동유럽 문화에도 형성을 했는데 바로 그리스 종교가 동유럽에 많이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키릴 문자. 오늘날 러시아 사람들이 쓰는 거.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또 어디지? 우크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 있죠. 스파시바. 찌들어 사세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용어가 키를 얻잖아요. 이게 형성되게 되는 게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눌러주세요.